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해도 될까요? 수수한 차림의 70대 할머니. 그러나 그녀가 유창한 영어로 말을 시작하자 홀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is business model isn't regulatory risk. 갑자기 한 미국 투자자가 벌떡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당신은 혹시 월스트리트의 전설 드래건 레이디입니까? 순간 호란이 술렁거렸고 무대 위의 정태훈 대표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바라보며 도대체 이 평범해 보이던 시골 할머니에게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왜 아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녀는 지금까지 정체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2024년 늦가을 경기도 용인의 한적한 전원주택가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한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산자락에는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정원의 감나무에는 까치 한 마리가 이른 아침 인사를 하고 있었다. 영숙은 낡은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정원으로 나섰다. 찬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텃밭의 배추들은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초록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녀는 호스를 들고 정성스레 물을 주기 시작했다. 올해는 김장을 좀 일찍 해야겠네. 혼잣말이 새벽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이웃집 개가 낯선 움직임을 감지하고 지저댔지만 이내 영숙을 알아보고는 꼬리를 흔들며 조용해졌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그리고 직접 담근 깍두기. 평범한 할머니의 소박한 아침상이었다. 하지만 식탁 옆 서재로 이어지는 문 너머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었다. 서재의 책장에는 수백 권의 경제 서적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Security Analysis, The Intelligent Investor, Common Stocks and Uncommon Profits. 모두 펜으로 꼼꼼히 메모가 되어 있는 책들이었다. 벽에는 먼지 쌓인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1995년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올해의 펀드 매니저 상패, 2001년 아시아 금융포럼에서 받은 공로패, 그리고 가장 구석진 곳에는 Dragon, Lady of Korea, The Woman Who Conquered Wall Street라는 제목의 포브스 잡지 표지가 있었다. 사진 속 40대의 영숙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영숙은 스마트폰을 켜고 블룸버그 앱을 열었다. 나스닥은 0.3% 하락 마감. 다우존스는 보합세.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빠르게 화면을 넘기며 각종 지표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내 한숨을 내쉬며 폰을 내려놓았다. 이제는 이런 것도 다 부질없구나. 오른쪽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다시 욱신거렸다. 몇 달째 지속되는 이 통증은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었다. 지난주 정형외과에서 받은 진단은 회전근개 파열. 의사는 수술을 권했지만 혼자 사는 그녀에게 수술 후 관리는 큰 부담이었다. 태훈이에게 한번 연락해볼까? 아들을 떠올리는 순간 영숙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강남에서 스타트업을 운영하며 바쁘게 사는 아들.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추는 아들이 과연 시간을 내줄까? 오전 10시 영숙은 마침내 전화기를 들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네 번째 신호음이 울릴 때쯤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배경으로는 키보드 타이핑 소리와 직원들의 웅성거림이 들렸다. 태훈아, 바쁜가 보구나. 아, 네. 지금 투자자 미팅 준비 중이라서요. 급한 일 있으세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다. 아들의 차가운 어조에 말문이 막혔지만 그래도 용기를 냈다. 어깨가 좀 안 좋았어.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더구나. 혹시 다음 주에 시간이 되면 병원에 같이 가줄 수 있니?
입원 수속이랑 이것저것 혼자 하기가. 어머니,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VC들이 한국에 와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태훈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영숙은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래. 알았다. 바쁜데 전화해서 미안하구나. 간병인 서비스 알아보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제가 비용은 보내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영숙은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감나무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올랐다. 검은 날개가 회색 하늘을 가로지르며 사라졌다. 그녀는 천천히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다. 1982년부터 시작된 투자 일지.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가치 투자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다. 기업의 진정한 가치는 재무제표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만든다.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자신이 평생 믿어온 투자 철학이 정작 가족 관계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다. 아들은 어머니라는 자산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 테헤랄로 40층 높이의 유리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다. 건물 23층에 위치한 네오헬스테크 사무실에서는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었다. 정태우는 대표이사실에서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 맞춤 정장, 그리고 손목에 빛나는 100만 원대의 시계. 45세의 나이에도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의 모습은 자신감이 넘쳤다. 김 팀장, IR 자료 최종본은 언제 나옵니까? 오늘 오후 3시까지는 완성됩니다, 대표님. 박 차장, 실리콘밸리 VC들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공항 픽업부터 호텔, 미팅 장소까지 완벽해야 합니다.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사이 태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장인어른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 태훈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직원들은 대표의 변화된 톤에 살짝 놀란 눈치였다. 태훈이,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나? 골프 한 게임 하자고. 당연히 시간 내야죠. 아버님과의 라운딩이 얼마나 즐거운데요. 어느 골프장으로 예약할까요? 남양주 쪽에 새로 생긴 곳이 있다던데. 거기로 해보자고. 제가 예약하겠습니다. 그린피는 당연히 제가 내고요. 전화를 끊은 태훈은 비서를 불렀다. 최 비서, 이번 토요일 남양주 베스트힐스 골프장 예약해 주세요. VIP 패키지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토요일은 실리콘밸리 VC들과 디너 약속이. 아, 그건 일요일로 미뤄주세요. 오후가 되자 태훈은 아내 이수진과 함께 점심을 먹기 위해 청담동으로 향했다. 미슐랭이스타 1식당의 프라이빗 룸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늦었네요? 괜찮아요. 방금 도착했어요. 수진은 오늘도 완벽했다. 샤넬 원피스에 에르메스 백, 그리고 정성스럽게 손질한 네일아트까지.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는 이미 오늘의 점심 코스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고 있었다. 참, 아버지 생신 선물 준비했어요? 태훈이 물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골프 회원권 갱신하는 거 맞죠? 3억 송금 준비 다 해뒀어요. 그래, 고마워.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당연하죠. 그런데 제주도 별장거는 어떻게 돼가요? 중개인이 5억 선에서 협상 가능하다고 하던데 조금 더 깎아보려고.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수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발신자는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김장김치 담갔는데 가져다 줄까? 태훈이가 좋아하는 맛으로 담갔어. 수진은 인상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니가 또 김치 보내주신대요. 아, 또요? 냄새 나는데 적당히 거절해요. 알아서 할게요. 수진은 간단히 답장을 보냈다. 어머니, 감사한데
저희 김치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다음에 받을게요. 사실 그들의 냉장고에는 백화점에서 산 프리미엄 김치가 가득했다. 한 포기에 5만 원짜리 명품 김치였다. 점심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온 태우는 다시 바쁜 일정에 파묻혔다. 그러던 중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대표님, 어머님께서 또 전화 오셨는데요. 무슨 일이래요? 병원 수술 날짜가 다음 주로 잡혔다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태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 정말 하필 그때라니. 최비서, 프리미엄 간병 서비스 알아봐 주세요. 최고급으로요. 비용은 200만 원 선에서 처리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태우는 장인과 함께 강남의 고급 일식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이광석은 여전히 위험 있는 모습이었다. 은발의 신사 전직 대기업 임원의 포스가 여전했다. 태훈이 요즘 사업은 어떤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시리즈 B 투자 유치하면 유니콘 기업도 노려볼 만합니다.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벤처 캐피탈 대표가 있는데 소개시켜 줄까?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태훈의 눈이 빛났다. 이광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사케를 한 잔 더 따랐다. 우리 딸이 복이 많아. 이런 사위를 만났으니. 아닙니다. 제가 복 받은 거죠. 두 사람이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각, 용인의 전원주택에서 영숙은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된장찌개가 식어가고 있었지만 입맛이 없어 숟가락을 놓았다. 어깨 통증은 더 심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수술 전 최종 검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병원 로비는 환자와 보호자들로 붐볐다. 그녀는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태훈과 수진이 누군가를 극진히 모시고 걸어오고 있었다. 이광석이었다. 아버님, 천천히 가세요. 엘리베이터 탔어요. VIP 병동이니까 검사도 빠르게 끝날 거예요. 영숙과 태훈의 눈이 마주쳤다. 순간 태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내 시선을 돌리며 못 본 척 지나갔다. 영숙은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쓸쓸히 웃었다. 내 아들이 맞긴 한가.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길. 영숙은 로비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 마주쳤다. 글로벌 투자사 KDP 파트너스의 한국 대표, 제임스 김이었다. 그녀의 옛 제자였다. 선생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제임스, 이게 얼마만이야? 3년, 4년 만인 것 같네요. 선생님 여전히 건강해 보이세요. 늙어가지 뭐. 제임스는 영숙을 카페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옛 이야기를 나누었다. 선생님, 혹시 네오엘 스테크라는 회사 아세요? 영숙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왜 투자 검토 중이야? 네, 다음 주에 대규모 IR이 있어요. AI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꽤 주목받는 회사더라고요. 대표 이름이 정태훈이던데. 제임스는 영숙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선생님 아드님 아니신가요? 성함이 같아서.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맞아, 내 아들이야. 오, 그럼 선생님도 참석하시겠네요. 글쎄 초대받지 못했는데. 제임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의 아들이 어머니를 IR에 초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제가 선생님 자리 마련해 드릴까요? 저희 회사 게스트로 오시면 되는데.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입가에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한번 가봐야겠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일주일 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볼룸 네오엘 스테크의 시리즈 비투자 유치 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300석 규모의 홀은 국내외 투자자들로 가득 찼다. 실리콘밸리에서 온 세코이아 캐피탈,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파트너들이 맨 앞줄에 자리했고 국내 주요 VC들도 모두 참석했다. 한영숙은 수수한 남색 정장을 입고 맨 뒷줄에 조용히 앉았다. 제임스가 마련해준 KDP 파트너스 게스트 명찰을 달고 있었지만 누구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참관인으로 보였을 뿐이다. 무대 위로 정태훈이 올라갔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네오에스테크 대표 정태훈입니다. 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비전은 AI가 만드는 초개인화 헬스케어의 미래입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다. 화려한 슬라이드와 함께 태훈의 유창한 설명이 이어졌다. AI 진단 알고리즘, 빅데이터 기반 질병 예측 모델, 원격 의료 플랫폼까지 분명 인상적인 내용이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되었다. 세코야 캐피탈의 파트너 마이클 첸이 먼저 손을 들었다.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하지만 규제 리스크는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FDA 승인이 지연될 경우에 플랜 B가 있습니까? 태훈이 답변을 시작했지만 준비된 답변 이상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어서 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다. 중국의 텐센트 헬스케어가 이미 동일한 모델로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데 차별화 포인트가 뭐죠? 수익 모델이 BC인데 고객 획득 비용 CAC 대비 생애가치 LTV 비율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현재 번 레이트로는 12개월 안에 자금이 고갈될 텐데 그 전에 손익분기점 달성이 가능합니까? 태훈의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다. 준비한 답변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투자자들의 표정이 점점 회의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다. 바로 그때였다. 맨 뒷줄에서 한 손이 올라갔다. 제가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해도 될까요? 영숙이었다. 그녀가 천천히 일어서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태우는 어머니를 보고 순간 얼어붙었다. 실례지만 어느 회사에서 오셨는지. 사회자가 물었다.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냥 한 개인 투자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영숙이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당당했다. 무대 앞에 서자 그녀는 유창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The fundamental problem with this business model isn't regulatory risk or competition. It's the misalignment between the value proposition and the revenue model. 갑작스러운 영어 전환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목했다. 그녀의 발음은 완벽했고 용어 선택은 정확했다.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것은 이 사업의 핵심이 BC가 아니라 BBC라는 점입니다. 개인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와 대기업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접근해야 합니다. 영숙은 화이트보드로 걸어가 마커를 들었다. 그리고 빠르게 도표를 그리기 시작했다. 2019년 존슨 앤드 존슨이 Wellness and Prevention 플랫폼을 런칭했을 때를 보십시오. 처음엔 DC로 시작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고객으로 피벗하자 3년 만에 10억 달러 매출을 달성했죠. 그녀는 계속해서 숫자를 써내려갔다. CAC, LTV, Churn Rate, Unit Economics. 모든 지표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즉석으로 계산되어 나왔다. 만약 BEBC 모델로 전환한다면 CAC는 110로 줄어들고 LTV는 5배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앤드리슨 호로이츠의 시니어 파트너 존 스미스가 벌떡 일어났다. 잠깐만요. 당신은 혹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 조지 소로스와 반대 포지션을 잡아서 300% 수익을 낸 드래곤 레이디 아니십니까? 순간 호란이 술렁였다. 드래곤 레이디는 월가의 전설이었다. 1980년대 한국인 여성으로는 최초로 골드만삭스 VP가 되었고 1990년대에는 자신의 헤지펀드를 운영하며 연평균 35% 수익률을 기록한 인물.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모두가 아시아 자산을 팔 때 명매수하여 엄청난 수익을 올렸다. 한영숙 대표님이 맞으시네요. 2001년 포브스 표지 모델이셨죠? 다른 투자자가 외쳤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다. 드래곤 레이디, 한영숙, Korean Female Fund Manager. 무대 위에 태우는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의 어머니가 그저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라 세계적인 투자 전설이었다니. 영숙은 동요하지 않고 설명을 이어갔다. 규제 리스크 해결 방법도 있습니다. FDA 승인을 기다리지 말고 먼저 CE 마크를 획득해 유럽 시장에 진출하세요. 유럽은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가 더 유연합니다. 그녀는 40분간 즉석 강연을 펼쳤다.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트렌드, 주제우의 전략, 수익 모델 재설계, 경쟁사 대응 방안까지 모든 투자자들이 넋을 잃고 경청했다. 일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하기 바빴다. 마지막으로 이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은 기술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진 젊은 창업가의 열정이죠. 물론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이드되어야 하겠지만 영숙은 태훈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하게 미소 지었다. 강연이 끝나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투자자들이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다. 그리고 앞다투어 영숙에게 다가왔다. 한 대표님, 저희 펀드의 시니어 어드바이저가 되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회사 포트폴리오를 한번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일 저녁 시간 있으십니까? 꼭 미팅을 하고 싶습니다. 영숙은 정중하게 명함들을 받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오늘은 그저 아들의 발표를 보러 온 것뿐입니다. 그 말에 모든 시선이 태훈에게 쏠렸다. 마이클 첸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정 대표님이 드래곤 레이디의 아드님이었습니까? 태훈은 말문이 막혔다. 무엇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때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네, 제 아들입니다. 아직 배울 것이 많지만 가능성은 있는 아이죠. 존 스미스가 태훈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정 대표님, 당신 어머니가 보증한다면 우리도 투자하겠습니다. 시리즈 B 5천만 달러 어떻습니까? 저희도 3천만 달러 참여하겠습니다. 우리도 2천만 달러. 순식간에 1억 달러가 넘는 투자 제안이 쏟아졌다. 하지만 태훈의 마음은 복잡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어머니의 후광으로 얻은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경외감이 밀려왔다. 설명회가 끝난 후 태훈은 어머니를 따라 나왔다. 어머니, 정말 드래곤 레이디가 그 전설적인 투자자가 어머니였어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지 않니? 엄마가 뭘 했었는지, 어떤 사람인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몰랐다기보다는 관심이 없었겠지. 내 눈에는 그저 시골에 사는 늙은 엄마로만 보였을 테니까. 태훈은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니의 말이 전곡을 찔렀다. 그런데 엄마, 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계셨어요? 영숙은 쓸쓸히 웃었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랐어. 엄마의 그늘에 기대지 말고 하지만 그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결국 다른 사람의 힘에 기대려고만 했구나. 장인 어른의 인맥, 돈, 배경. 정작 내 옆에 있던 엄마는 보지 못한 채. 그날 저녁 영숙의 용인 전원주택에 태훈과 수진이 찾아왔다.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다. 손녀 하은도 함께였다. 영숙은 그들을 서재로 안내했다. 태훈과 수진은 서재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지 못했다. 벽면 가득한 상패와 표창장, 세계적인 금융인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수십 권의 투자 일지들. 어머니, 이게 다. 수진이 더듬거렸다. 영숙은 책장 한쪽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앉아라. 오늘은 모든 걸 이야기해야겠구나. 영숙은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78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식 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쓴 젊은 영숙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여자가 경제학을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어. 취직은 더 어려웠지. 모든 증권사와 은행에서 여자라는 이유로 거절당했어. 다음 사진은 1982년 뉴욕 맨하탄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다. 결국 무작정 미국으로 갔지. 컬럼비아에서 MBA를 마치고 골드만삭스의 문을 두드렸어. 100번 넘게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1985년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플로어에서 찍은 사진. 수백 명의 백인 남성들 사이에서 유일한 동양인 여성이었다. 처음엔 커피나 타오라는 소리도 들었어. 하지만 1987년 블랙먼데이 때 내가 예측한 대로 시장이 움직이자 모든 게 바뀌었지. 태우는 어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 1990년 자신의 헤지펀드 드래곤 캐피털 설립 기념 사진. 1995년 조지 소로스와 워런 버핏이 참석한 투자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는 모습.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명매수 전략을 설명하는 CNN 인터뷰 장면. 1997년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 모두가 한국을 포기할 때 나는 모든 것을 걸고 한국에 투자했지. 그때 번 돈이 영숙은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다. 거기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300억 원. 그때 기준으로 수진이 헐떡였다. 그럼 지금 가치로는 복리로 계산하면 훨씬 더 되겠지. 하지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영숙은 다른 파일을 꺼냈다. 거기에는 태훈의 사업 기록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었다. 태훈아, 3년 전 내 첫 사업이 실패했을 때 기억하니? 태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네, 10억 넘는 빚을 지고 그 빚 누가 갚아줬는지 알아? 제가 어렵게 투자자들 설득해서.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계약서들을 보여줬다. 채권 양도 계약서. 그리고 그 뒤에 숨은 실제 자금 출처. 내가 몰래 채권자들을 만나 5억을 대신 갚았어. 나머지는 내 인맥을 통해 탕감받았고. 태우는 충격으로 손이 떨렸다. 어머니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자존심 상할까봐. 그리고 실패해서 배우길 바랐으니까. 영숙은 계속해서 진실을 밝혔다. 내가 지금 만나는 투자자 중에 마이클 첸, 제임스 김, 그리고 국내 VC 대표 3명. 모두 내 제자들이야. 네, 그들에게 부탁했어. 내 아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물론 내 실력을 보고 판단하라고 했지만. 수진이 끼어들었다.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그래, 너희가 자랑하던 모든 성과의 뒤에는 내가 있었어. 이 집도 마찬가지야. 영숙은 등기부등본을 꺼냈다. 강남 아파트의 실소유주는 영숙이었다. 내 명의로 바꿔주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태우는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못난 자식이었어요. 그리고 장인어른 이광석 씨. 영숙이 말을 이었다. 수진이 긴장했다. 사실 그분도 알아. 내가 누군지. 작년 골프장에서 우연히 만났거든. 그때 내가 사돈이라고 소개하자 그분이 얼마나 놀라던지. 아버지가 어머니를 아셨다고요? 그래. 그 후로 그분이 자랑하는 인맥 중 절반은 내가 소개해준 사람들이야. 그분도 은퇴 후엔 실권이 없으시잖니. 태훈과 수지는 완전히 무너졌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환상이었다. 하은아, 이리 오렴. 영숙이 손녀를 불렀다.
16살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할머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었구나. 대단한 게 아니야.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지. 하은아, 할머니가 가르쳐 주게 많단다. 진짜 투자가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하은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영숙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국제전화 번호가 떴다. Hello? Oh, Warren. Long time no see. 워런 버핏이었다. 태훈과 수지는 숨을 멈췄다. Yes, I'm considering coming back. My granddaughter needs a proper education about value investing. 전화를 끄는 영숙은 가족들을 둘러봤다. 버크셔에서 의해서 시니어 어드바이저 제안이 왔어.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어머니, 그럼 하은이와 함께 일할 생각이야. 손녀에게 내 모든 걸 전수하고 싶거든. 영숙은 태훈을 바라봤다. 너에겐 기대를 접었지만 하은이는 다를 거야. 돈의 가치가 아니라 사람의 가치를 아는 투자자가 되도록 키울 거야. 태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그래? 영숙은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다. 거기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럼 증명해봐. 앞으로 1년간 너의 행동으로. 말로만 하는 사과는 필요 없어. 6개월 후 서울대병원 VIP 병실. 영숙이 어깨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다. 병실에는 태훈이 매일같이 찾아와 간병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 죽 좀 더 드세요. 됐어. 배불러. 태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매일 새벽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퇴근 후엔 병실에서 밤을 새웠다. 오늘 이사회가 있었어요. 드디어 BBC 모델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래, 잘했구나. 어머니가 조언해 주신 대로 보험사와 먼저 계약했더니 CAC가 정말 백신부 줄었어요. 영숙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사업을 하는구나. 수진도 매일 병문안을 왔다. 더 이상 명품 옷이 아닌 편한 차림이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도 변했다.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 대신 시어머니와 함께하는 일상. 요리 배우는 모습을 올렸다. 팔로워는 줄었지만 진정성 있는 댓글들이 늘었다. 어머니, 오늘 김장김치 담그는 법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래, 이번엔 제대로 배워봐. 무엇보다 큰 변화는 하은이었다. 매일 방과 후 할머니를 찾아와 투자 수업을 들었다. 할머니, 오늘 테슬라 주가가 5% 떨어졌어요. 지금이 매수 타이밍일까요? 영숙은 손녀에게 차분히 설명했다. 하은아, 주가의 등락에 흔들리지 마. 중요한 건 그 회사의 본질적 가치야. 테슬라의 미래 비전이 여전히 유효하다면 단기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본질적 가치를 판단해요? 재무제표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회사를 이끄는 사람들이야. 그들의 철학, 비전, 실행력을 봐야 해. 하은은 노트에 꼼꼼히 적었다. 영숙은 손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어느 날 병실의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다. 이광석이었다. 사돈, 몸은 좀 어떠신가? 어서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광석은 머쓱한 표정으로 앉았다. 그동안 제가 너무 몰랐습니다. 사돈이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대단할 거 없어요.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이죠. 제가 너무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태훈이가 저를 극진히 모셔주니까 착각을 했던 거죠. 영숙은 따뜻하게 웃었다. 우리 모두 착각 속에 살아요. 중요한 건 그걸 깨닫고 바뀌는 거죠. 이광석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고 싶습니다. 허울 좋은 관계가 아니라 1년 후 용인 전원주택에서 특별한 파티가 열렸다.
영숙의 73세 생일이자 드래곤 패밀리 펀드 출범식이었다. 세계 각지에서 손님들이 왔다. 워런 버핏이 화상으로 축사를 보냈고 레이 달리오가 직접 참석했다. 조지 소로스는 축하 화환을 보냈다. Ladies and gentlemen, Dragon Lady is back. 제임스 김이 건배사를 했다. 모두가 박수를 쳤다. 드래곤 패밀리 펀드는 특별한 펀드였다. 영숙이 CIO, 태훈이 COO, 수진이 CMO, 그리고 하은이 주니어 애널리스트였다. 수익의 50%는 청년 창업가와 여성 기업가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영숙이 연단에 올라갔다. 40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동양인 여성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차별받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다. 오늘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입니다. 이것이 제 인생 최고의 투자 수익입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바라봤다. 태우는 이제 진정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돈이 아닌 가치를 추구하는. 수지는 진정성 있는 인플루언서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은은, 영숙은 손녀를 향해 미소 지었다. 미래의 드래곤 레이디가 될 겁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하은이 할머니에게 달려가 안겼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단다. 태훈이 마이크를 잡았다. 어머니,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신뢰라는 것을.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다. 앞으로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겠습니다. 장기적 가치,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에 두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영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래, 이제야 내 아들다워졌구나. 파티가 끝난 후 가족들은 정원에 둘러앉았다. 가을 달빛이 은은하게 내려앉았다. 영숙이 조용히 말했다. 투자의 진짜 의미를 아니, 그건 미래를 믿는 거야. 기업의 미래, 사람의 미래, 그리고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하은이 물었다. 할머니, 그럼 가장 중요한 투자 원칙은 뭐예요? 영숙은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대답했다. 인내와 사랑. 좋은 투자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정한 수익은 사랑에서 나온단다. 그날 밤 한국경제신문 일면 헤드라인이 떴다. 드래곤 레이디의 귀환 마이너스 73세 전설의 펀드 매니저. 가족과 함께 새로운 도전. 기사는 이렇게 끝났다. 한영숙 대표는 인터뷰에서 최고의 투자는 가족에 대한 장기 투자라며 이제야 진정한 복리의 마법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드래곤 패밀리 펀드는 출범 첫날 100억 원의 투자 약정을 받았으며 향후 아시아 최고의 임팩트 펀드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영숙은 다시 텃밭으로 나갔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태훈, 수진, 하은이 함께였다. 자, 오늘은 배추에 물을 줘야 해. 하은아, 호스 좀 가져오렴. 네. 할머니, 네 사람의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다. 그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수확은 밭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멀리서 까치 한 마리가 정답게 울고 있었다.